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지난 주말에 국민의힘당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김기현 대표와 새로운 최고위원을 선출해서 지금 당직 재편에 돌입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당이 앞으로 1년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어떤 전술 전략으로 나아가야 과연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 수락 연설에서 아마도 5, 6차례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당정 일체, 민생 우위, 그리하여 국민의 마음을 이렇게 귀일시켜 가지고 반드시 과반 의석을 획득하겠다. 그리고 새로 선출된 4사람의 최고위원들도 김 대표와 마찬가지 취지의 그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당은 전당대회 전이나 전당대회가 있고 오늘 아침 이 시간에도 국민의힘당은 위기 속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김 대표 이하 새로운 지도체제에 뽑힌 분들은 그걸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당이 왜 위기 속에 처해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가 하면 그 대항마인 민주당, 현재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저 민주당이 이재명 체제 아래서 제가 보기에는 계속 낙하하고 있어요. 계속 낙하하고 있어요. 열성 광팬 집단은 이재명을 지지하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한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저것이 언젠가는 총선 전에 저 현상이 뒤집힐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지도하는 저 모습의 민주당하고 국민의힘당이 여론조사에서 지난 주말에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39대 29, 10% 차이가 났지만 동시에 윤석열 정권에 가령 큰 실수건 작은 실수건 가령 있었다고 한다면 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저 꼴 때문에 상당히 덮여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은 별일 안 했는데도 가만히 앉아서 이 민주당이 개판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금 높게 나와 있다.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 갤럽 여론조사에서 1년 뒤에 총선거에 있어서 야당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또 여당은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야당이 정권을 견제해야 된다는 쪽에 손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강도는 20, 30대와 40대의 내년 선거에 야당을 정권 견제용으로 지지해야 된다. 이런 요인이 높은데 이 수치는 이 선거 임박해갖고 저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될 경우가 많습니다. 역대 선거를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평시에 그는 야당이 정부를 견제해야죠. 이렇게 수월하게 대답을 하지만 막상 투표 직전 상황에 가면 이 수치는 달라지는데 문제는 국민의힘당이 독자적으로 이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모습을 그리고 어떤 정책을 그리고 공천 과정을 어떻게 새롭게 해서 보여주느냐에 결국은 선거 당일의 승패가 결정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투표일 아침에 기권은 할 수 없고 투표는 하러 가야 되겠는데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시부렁창고 누굴 찍을지 그냥 투표 용지 받아가 결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집을 나섰는데 우연히 플랜카드를 보니까 그 색깔이 좀 유별나고 그 구호가 그 마음에 든다. 그래서 그거 좋다. 그래 찍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 정치가 비교적 안정돼 있을 때의 이제 유권자 심리의 한 단면을 보이는 것인데
지금과 같은 이 정치 정세가 여야가 격돌되고 야당의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국회를 난장판을 만들고 하는 이런 상태가 이렇게 계속될 때는 그런 심리 때문에 여야를 가려가지고 투표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이고 본격적으로 여당이 그리고 야당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판단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이래의 집권 여당이 중간평가,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2년 내지 3년 차에 있었던 중간평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이긴 경우는 2차례밖에 없습니다. 4차례는 여당이 졌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2승 4패입니다. 여당이 2승을 거둔 경우는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 김영삼 대통령이 임기 3년 차에 맞이한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당시 여당, 당명은 신한국당이 과반수를 확보를 했습니다. 과반수를 확보해가 안정적 기반을 확보를 했는데 그때 서울 시내에 47개 선거구에서 27개를 신한국당의 여당이 차지하는 아주 기록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는데 이게 이렇게 된 데는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고 3년 차까지에는 대과가 없었어요. 큰 과오가 없었어요. 임기 초에 일련의 개혁 정치, 하나회를 척결하고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이런 일련의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조금은 퇴색하고 조금 피로감을 느끼는 이런 순간 3년 차에 이 선거가 있었지만은 이 선거를 집행 지도하는 선거대책위원회가 아주 기민하게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선거대책위원장이 전국구 2번으로 내정된 이걸 스스로 반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한국당이 18석까지 비례대표가 확보될 수 있는데 본인 스스로 21번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다니면서 제가 국회의원 되기를 바라는 분들은 이 지역의 우리 의원을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 주십시오 하는 이런 아주 절박한 호소, 이런 것이 수도권 전체와 나아가 전국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선거운동 집행부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이 김영삼 대통령의 대과 없는 3년차와 결합이 돼가지고 무난하게 과반수를 획득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지금부터 만 3년 전이죠. 그러니까 2020년 이 국회의원 선거에 여당인 문재인 정권이 과반을 획득해서 지금 그 과반을 획득한 게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반을 획득하게 된 데는 문재인 정권이 특별히 잘한 것이 있다?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조국 사태에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의 국민의힘당이 야당이 과반수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못 만들었다. 왜 못 만들었냐? 자멸했다. 자멸. 스스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렸다. 그러니까 운동 시합에 노 마크 찬스라는 거 있잖아요. 축구 선수가 골문을 향해 가는데 아무도 적진에 이게 방어를 하지 않았다. 노 마크 찬스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그냥 노 마크 찬스로 과반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좀 긴데 요점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시 당대표가 황교안 씨입니다. 요것은 제가 황교안 전 대표에게 2달 전인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때 이 얘기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본인에게도 설명을 했고 본인도 제 이 의견을 긍정했기 때문에 이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어떤 실수를 했는가 하면 지역구를 나가야 된다.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시작될 때 민주당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역구에 나가는데 아마도 종로가 될 것이다. 이런 뉴스하고 황교안 대표도 당대표지만은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로 나가야 된다.
요게 뉴스가 거의 겹쳐서 이렇게 좀 보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약간 주저하고 있는 상태. 지역구에 나가느냐 마느냐 이런 당내 논의가 있다. 요게 계속되는데, 이 국민의힘 당 쪽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가 하니까 황교안 대표가 지역구에 나가긴 나가는데 안정 지역구를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 무슨 수원이다, 경기도 어디다, 그를 대여섯 군데를 점검하고 있다. 요 뉴스가 돌출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종로는 피해야 되겠다, 종로는 위험 지역이다, 요런 뉴스까지 겹쳐버렸어요. 이게 실패예요. 이게 실패. 이게 실패야. 국민의힘 당 지금 김기현 대표와 그다음에 대표위원 된 여러 사람들이 이 내 말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약간 망설일 때 이쪽도 망설이면서 종로를 피할 듯이 이럴 순간에 종로 나간다. 종로 나간다 내가. 살신 승인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와라 민주당에.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거기 나가가지고 아주 초라한 모습 보였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아이고 비례대표라도 나가고 나가서 안전된 지역에 나가서 그리고 전국 선거를 지도한다. 그때 제가 속으로 에이 빌어먹을 생각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거 지도라는 게 당대표가 상징적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치 1번지 종로에 나가가지고 모두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런 아주 힘찬 모습을 보이면 그게 전국 선거를 그 영향권 안에 두어가지고 모든 지역구의 후보들도 분기탱천해서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대표가 만들어둬야 했는데 대표가 뒷걸음질 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그 선거에서 이긴다? 자멸한 겁니다. 자멸. 거기다가 공천이 이건 누차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이 개판을 만들어서 개판. TK, PK 지역에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 지역에 몇 군데는 돈 냄새가 풀풀 나고 그리고 수도권에도 전략공천을 가가지고 터무니없는 짓들을 하고 요게 결합이 돼가지고 망했지. 망할 수밖에 없지. 이걸 김기현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은 이걸 회고하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국민의힘당이 총선 승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번 그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이게 공천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민생 우위 정책을 펴겠다고 김 대표가 얘기했는데 민생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그 당정 일체라고 했는데 당정 일체는 그럼 어떻게 구현하겠다고 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한 논쟁은 없고 상대방의 흠집 잡기 티격태격하는 거 이런 국민의 관심도 별로 두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놔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김 대표 체제가 뭔가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어떤 실력이냐? 그 민생의 어떤 항목에 어떻게 당정이 일체돼 갖고 어떻게 하겠다. 더 중요한 것은 공천이야. 어떤 시스템 아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각 지역에 신방 있는 사람을 전부 뽑아가지고 이거 전체 명단을 이렇게 국민 앞에 제시했을 때 이 전체 그림이 아주 좋다 이런 느낌을 가져야 돼. 그 지역구에서 아주 합당한 인물 이런 사람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250개 지역구에 있어 250명 모아놨더니 아이고 보기가 좋다. 이렇게 해낼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잡음이 없어야 돼. 공천 파동의 잡음이라는 건 결국은 대통령 측근이 공천에 개입했다. 그 개입을 했는데 괜찮은 사람을 추천했다 그러면 괜찮은데 터무니없는 사람이 추천돼가 개입했다 하는 증거나 흔적을 남기면 이 전체 그림을 망가뜨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건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 공천 경선에 깊이 개입했다는 이런 흔적을 절대 남겨서는 아니 된다. 제가 아까 모두의 누구를 찍어야 할지 그 작정을 하지 않는 유권자가 투표장에 걸어가면서 플랜카드의 색깔과 구호를 보고 아 그래 저거 찍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다 하는 건 마찬가지로 사소한 실수, 당직자의 사소한 실수, 국회의원의 사소한 실수
사소한 실언, 그 실언이 문제돼 가지고 망한 경우가 많지요. 예를 들면 역대 선거에서 정동영 그 대표가 이번 선거에는 늙은이는 방에 처박혀 가지고 투표하러 가지 말라 이 말을 해가지고 아주 혼쭐이 났고 이게 선거를 망치는 계기가 됐던 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실수 실언 이걸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 공천 과정에 있어서 자본도 없어야 되고 윤핵관의 개입 흔적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사람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정책을 민주당과 차별화된 어떤 정책을 어떻게 내세워야 된다는 이런 것을 지금부터 아주 짧은 시간에 합숙 토론 과정을 통해서라도 이걸 어떤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이 국민의힘당이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모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재명 리스크라고 하는 게 언젠가는 이 총선거 전 어느 시점에 이재명이 하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도하고 공천하는 민주당 저는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런 민주당은 버려야 할 것이다. 그런 민주당은 완전히 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이 국회의원 이재명 의원을 빼고 168명 중에는 기본 올곧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저는 다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재명 체제는 바뀔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가 되건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대표를 뽑건 바뀔 것이다.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국민의힘당의 엄청난 밀물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이럴 때 이건 갑을의 위치가 지금은 민심에 있어서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국민의힘당이 갑이라면 민주당이 을의 처지에 있지만 이재명이 퇴장하고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갑을이 뒤바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총선 결과는 어찌 될지 모른다. 국민의힘당으로서는 굉장히 위험 지경에 빠질 수 있다. 이것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다. 이것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한 요인이다. 국민의힘당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섰는데 내년 총선거에 반드시 과반을 획득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회가 타협도 없고 실질적 정치도 없고 완전히 이재명 방탄국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뿌리를 단절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분발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